안녕하세요. 자, 온라인상의 민법 민사특별법 기본 이론 과정의 중간고사라고 해서 문제를 20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원래는 이게 중간고사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없어요. 메가랜드만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아요. 원래 20문제 보고 그 다음에 2월 말쯤에 다시 또 20문제를 더 첨가해서 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월 달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국 모의고사가 시행이 될 거예요. 이게 전국 모의고사가. 지금 4월 모의고사는 제가 담당을 해서 이미 지금 문제가 대략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아직 윤곽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보긴 하지만 자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이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점수가 만약에 평균 점수가 우리가 50점이다라고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분류가 두 종류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요 평균 점수 50점에 플러스해서 내가 20점을 더 맞은 것 같다, 한 70점 정도,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건 그대로 해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변화를 안 줘도 됩니다. 변화를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딱 50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요 50점일 때는 이 50점을 맞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모르고 틀려서 20점을 맞았는지,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차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할까요? 실수해서 몇 가지 틀리다 보니까 50점이 나왔는지, 이걸 정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이렇게 50점이 나왔다면, 기본 이론 있잖아요. 기본 이론에다가 이론의 그 테마별로 해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를 해서 내가 평균 점수를 맞은 것 같아, 문제는 다 알았는데 평균 점수가 나온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건 그대로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단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낼 때, 문제풀이 할 때게 요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여기 끝털이다 다라고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로 끝날 건데, 요 다로 끝날 때마다 여기서가 자기가 해설을 한 번씩 다뤄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럼 실수를 좀 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평균이 50점인데 평균 50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평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1월 달이나 2월 달 그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실력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해서 한 번 정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예요. 평균이 가점이 50점이라고 잡았을 때 50점보다 20점, 15점, 20점이 높더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내가 하던 공부 스타일로. 근데 50점인데 딱 50점을 맞은 거야. 그럼 두 종류거든요. 실수해서 50점을 맞았는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부족해서 50점을 맞았는지,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1월달, 2월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영상 있죠? 요걸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 부분은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그 점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접근하면 되고 이번 중간고사도 똑같아요. 지금 민법은 처음 하고 끝허리 대리권까지 문제를 내놨는데 실제 문제는 실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내놨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난이성 있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해요.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종류하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요걸 좀 갖고 볼까요?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 다음에 요건 의무 부담이라는 거 기억나죠? 예, 의무 부담 행위다 라고 하는 거고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예,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한데 채권행위에 해당이 됐던 게 뭐가 있어요? 교환계약 또는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계약들을 전부 다 우리가 채권행위 그럽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없는 단독행위 그러는데 지금 요게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유언, 그 다음에 유증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담법인 설립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물권을 포기하는 거, 요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하고 유증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언, 유증.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지금 여기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제는 뭘로 가야 돼요? 이건 계약이에요. 성질 자체가 계약이 됩니다. 상대방 있는 거요. 죄송해요.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라고 들어왔네요. 여기 아까 요 1번 있죠? 1번하고 3번은 비교하는 거죠. 처분행위 그러는데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처분 권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되고 타인 물건은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은 또 저당권 설정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저당권 설정 행위 이렇게 써놔도 괜찮아요. 유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도 있고 여기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교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상이죠. 근데 무상의 대표적인 건 누가 있어요?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 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사용 대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행위나 유상행위나 매매 교환 증여 사용 대차는 꼭 좀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안 나와더라도 계약법적으로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좀 뭔가 단순하지만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정답은 2번이 돼요. 아셨죠? 네, 넘어갑니다. 2번. 자. 우리가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묻습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는 건데 여기 보니까 요건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린 지금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이라고.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는 거 있던 거 기억나요? 당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자, 요게 성립 요건이죠. 일반적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뭐였었죠? 권리 능력 있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날까요? 이건 성립 요건이고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거든요. 얘는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효력 요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효력 요건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특별 효력 요건이요. 실제 대리권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자, 두 번째, 정지 조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조건의 성취라든지 또는 뭐가 있어요? 기한에 도래가 있어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취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요.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요건이에요. 등기 요건이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인 내용이 적법하다라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과 적사 요게 효력 요건이죠.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여기다가 유언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이 되는 것도 효력 요건이고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동의가 요하는 거 있죠? 이것도 뭐다? 효력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요 근래 효력 요건을 한 3번 정도 물었는데 정답이 전부 다 아이러니하게 전부 다 농취증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의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묻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 문제에서는 줄겨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효력 요건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다 판례들을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닌 거니까 요 과도한 뭐라고 했어요? 위약벌 보이죠? 이건 103조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박자금을 뭐 했어요? 대여한다란 말 보여요? 도박자금을 대여하면 103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소송에서 증언을 해줘요. 증언을 해주면 교통비나 식사비를 받는 건 괜찮은데 그걸 뭡니까?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일종의 뭐예요? 초과된 거죠. 그 수준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요. 공무원에 나와서 부정한 청탁을 합니다. 일종의 뇌물 같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가면 통정허위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요걸로 가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됐어요?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땡큐죠. 그렇죠?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데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뭡니까? 무효인 걸 모두 골라라. 똑같이 나오죠? 자, 무허가 유효 무효? 무허가를 임대해요. 예, 유효.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이란 말 보이죠? 그럼 보험금이 나오면 무조건 103조로 가버리세요. 알겠죠? 얘는 무효라고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변호사가 여기 조심하세요. 민사사건이야? 형사사건이야? 민사사건에 성공보수라고 돼 있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뭐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자, 수사기관에다가 허위 진술을 한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103조 위반되는 거 뭐뭐? 니은번하고 니을번이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됐어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예요. 자,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수업만 잘 따라오고 외울 거 외워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4번 다음 문제. 5번 봐도 되죠? 자, 이제 5번부터는 음에 길어. 그렇죠? 이게 그냥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쫄면 안 돼요. 길다고 쫄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만만하게 봐야 돼. 그죠? 만만하게 보려면 그게 뭐야? 멘탈이 강하다는 거지? 근데 뭐야? 멘탈이 강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실력이 좋아야지. 실력이 없으면 멘탈이 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쉽게 봐야지. 갑은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줬다. 그랬더니 갑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 근데 누구한테? 병에게. 그러면 1차 매매가 있죠? 2차 매매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매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온 거예요? 2차 매매하고 들어온 거죠. 자, 이거 이중 매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중 매매는 1번 원칙은 유효 무효? 예, 유효가 되지. 그렇죠? 유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었죠? 유효니까. 유효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 병이란 사람은 자,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지문. 자, 1번 지문 나왔어요. 2번. 그럼 누가 개털이요? 을이 개털이지. 그럼 을은 누구한테? 갑이란 사람에게 뭘 청구해? 근거부터 이야기해. 불법행위야. 채무 일단 불이행. 채무불이행 중 어디에 해당된다? 이행불능에 해당된다. 최고해 안 해? 안 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손배를 청구한다. 여기 중요한 건 뭐? 최고하지 않고 뭐 때문에? 이행불능. 됐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예외죠. 자, 예외 뭐가 있어요? 병이란 사람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플러스 뭐예요? 권유했다. 그 다음에 해위했다 그랬죠? 그럼 권유 해위가 들어가면 뭐가 돼 이거? 이걸 뭐라고 그래? 적극 가담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인데 강행법규 위반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 몇 조? 103조 위반돼서 뭐가 돼? 무효. 그러면 당연히 무효면 세 번째 누구하고 네 번째 내기가 네 번째 누구하고 갑과 병 사이는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여기 103조 위반이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죠. 알아들어요? 자, 5번 우리 와볼게요. 그냥 5번. 그러면 있잖. 자, 병에게 넘어간 등기 있죠. 병의 등기는 을이 병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요? 병의 등기는 갑을 대위해서 뭐한다? 말소한다. 이걸 뭐라 그래?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을이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한다. 그럼 돼 안 돼? 직접 말소 그러면 X가 된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섯 번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 손해배상은 을이 그렇죠?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직접. 말소는 대위 말소. 자, 일곱 번째 병으로부터 또 누가 받았어요? 정. 얘가 선의자죠. 그럼 왜 선의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앞에가 적극 가담해서 무권리지기 때문에 정이라는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지. 자, 문제 와서 봐볼게요. 1번. 자, 여기 틀린 걸 찾으라 그랬죠? 자, 1번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병은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조심하세요.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 무엇 때문에?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어요. 자, 병이 상대방 병이 갑과 을에 대한 배임행위 오메 적극 가담했네. 자, 적극 가담했다 보여요? 그럼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이 된 거죠.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이란 말 보이죠?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네요? 직접은 안 되죠. 뭘로 가야 돼? 대위. 채권자 대위 말소. 채권자 대위 말소라고 써놔야 되겠죠. 4번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인 경우 보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잖아. 그럼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이 선이랍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절대적 무효라고 쓰면 되겠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자, 만약에 병의 대리인 나오네요. 저는 무조건 대리만 나오면 편하더라고요. 왜 편할까요? 병이란 무조건 대리 나오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효, 무조건 취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 매수하면서 병의 배임행위 뭐 했다? 적극 가담했다. 누가? 대리인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러한 사정을 병이 몰라.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병이란 사람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럼 적극 가담하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뭐라고요? 103조 무효가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대리인이 사기쳤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통정했다. 대리인이 사기쳤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야? 무효 취소시켜버리라고.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중매매도.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중매매. 올해 이중매매는 사례형으로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와요. 알겠죠?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보니까 불공정 넘어왔네. 자, 불공정도 하나 체크해 보게 이제. 자,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죠?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배운 지가 좀 됐죠? 불공정도.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세 가지만 좀 구별하고 갈까요? 뭐죠? 첫 번째, 104조 불공정이 되려면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법률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이게 법률행위시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공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해야 되죠. 이 중에 뭐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갖춰야 되죠. 그 대신 대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본인은 공박을 기준하고 대리인은 누가 기준이에요? 뭘? 경솔과 무경험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폭리자. 폭리자는 뭐예요?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경매는 적용이 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경매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당연히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폭리 의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자,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무상계약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상, 그 다음에 기부, 증여, 그 다음에 경매, 이건 적용돼 안 돼요? 요 네 가지 적용 안 되죠? 근데 단독행위 돼 안 돼요? 단독행위, 밥상 날아간 사건, 이건 적용이 됩니다. 이건요. 자, 불공정 또 나왔네. 불공정, 무효행위, 전환 돼 안 돼요? 18억, 12억 적용될 수 있다. 오. 자, 대리에 의해서 행위 됐답니다. 그러면 공박은 누가 기준이야 돼? 대리인이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공박은 누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어떻게 오라? 경무대 애와야 돼요. 경무대. 이렇게 애와야 된다고. 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다라고 돼 있죠? 계약 체결 당시인데 요게 혹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면 X가 돼요. 소송이 끝날 때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계약시를 기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경무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걸 보고 있는 것은 진도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감각을 다시 살펴보는 거야. 감각을. 자, 의사표시로 한번 와볼래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뭐라고 했어요? 틀린 거라고 돼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거 보여요?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하나 배우세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상관없이 비진위는 적용이 돼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통정이야. 통정허위 표시 있죠?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이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낸다고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통정허위 표시에서도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OX 이건 O가 돼요. 알겠죠? 여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통정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면 이건 X가 되고요. 잘 문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자, 2번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로 가요? 무효. 자, 비진위 의사표시가 있죠? 그럼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가 되죠. 유효가 비진위. 근데 예외로 뭐가 들어가면 알 수가 있다면 뭘로 가요? 무효로 가요. 여기가 무효인데 27회 때 취소로 나온 적이 있어요. 취소로 나오면 안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가 무효야지. 여기가 취소 그러면 X가 되네요. 마지막 정답이었습니다. 비진위 의사표시. 세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상자, 알았거나 알자,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갑. 여기 병이란 사람이 있는데 얘가 그랬나 봐요. 의표 갑한테 당신 땅을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본다 그랬어요. 사기나 강박을 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행위를 한 거죠. 의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3자에 의해서 사기 강박한 거죠. 그럼 요 갑은 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죠?
그래도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상대방이 누구요? 을이 요 병이 사기치는 바람에 내가 싸게 샀다는 것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 상대방 을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그럼 선이 무과실이란 건 병이 사기강박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때는 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고 단지 갑이 병에게 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답은 아니에요. 네, 3자 사기강박. 3자 사기강박은 뭐라고요? 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3번 지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4번 요 교환계약 보인가요? 이건 공식이네요. 시가 보인가요? 제가 기억나요? 시가 가격이 나오면 뭐라고 했던가요? 사기가 아니다. 또 자, 시가란 글자 보이죠? 시가란 단어가 보이면 뭐가 아니다?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시가란 글자가 보이면 유효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가. 자,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틀린 지문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자,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표의자 본심에 잠재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비증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봐봐요. 혹시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강제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뭐라고요? 103조 아니다. 또 요건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도 아니다. 강박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 단지 나중에 가서 취소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요게 103조 위반이 되거나 또는 비진위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8번 갈까요?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비진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토지를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 다시 보면 갑은 을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다 없다? 근데 겉으로 뭐 했다? 증여하겠다고 표시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비진위 의사표시. 그럼 비진위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유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칙은 유효니까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근데 예외로 뭐가 있다? 무효가 된다. 뭐죠? 상할수, 을이 이 사람의 진위를 뭐요? 알았거나 할 수가 있다면, 상할 수가 있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야 돼요. 자, 1번에 자, 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라고 돼 있네. 무효이므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 원칙은 유효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니, 비진위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라고. 그렇죠? 상할 수가 가야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알아들어요? 자,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자, 비진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단독행위가 됐다. 단독행위 보이죠? 그럼 적용돼 안 돼? 적용
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죠. 아까 뭐라고 했어?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상관없이 비진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했잖아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단독해는 무조건 적용된다니까. 세 번째, 갑의 진위에 대해서, 진위가 뭐야? 줄 생각 있어 없어? 없죠. 진위에 대해서 을의 악의가 증명됐어. 상할수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자,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와요. 원래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다루니까. 여기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 4번 을이, 자, 상대방이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게 뭐야? 과실이 있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요건 과실이죠. 알 수 있었다면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지. 상할수. 그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할수가 되면 유효 무효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옳은 정답이니까.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는 건 뭐예요? 선이죠. 선이. 그럼 선이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와야 돼? 여전히 갑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병한테 넘어와야지. 선이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선이 병은 보호가 된다고. 근데 지금 갑에게 있으면 안 되지. 이해돼요? 아니, 선이 병이잖아. 선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요 8번 표시해가지고 사례형으로는 가장 좋은 문제예요. 비진이가. 그래서 요 문제를 이해한다면 비진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9번을 가볼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 지금 단순하게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비진인지 이게 통정인지 착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를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밑에 하단부에서 뭔가 힌트를 줄 거라고 이걸. 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강제집행 보여요? 강제집행은 뭐겠어요? 통정의야. 통정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라는 글자 보이죠? 통정이지. 짜고 X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악의병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악의병은 소유권이 보호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요? 아니, 갑하고 을이 짜고 했잖아. 짜고 근데 얘가 다시 팔았죠? 근데 얘가 또 뭐야? 악의자죠. 그럼 요 갑은 얘한테 악의자니까 요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거네. 지금 틀린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만약에 선이었으면 보호돼 안 돼? 되겠죠. 선이었으면. 악이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일의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병이 선이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선이 삼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그렇죠? 지금 선이잖아요. 병이 선이니까 얘는 보호가 돼야 되지. 갑이라는 사람이 말소 청구하면 안 되지. 말소 청구는 뭔만 돼? 악이. 그럼 요게 답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는데? 그죠? 1번은 악이잖아. 여기 악이 보호되지 않고 여기는 뭐야? 선이. 그러니까 보호됐죠. 구별이 가요? 그래서 3번이 2번이 정답이 돼요. 3번. X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는 병은 악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요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자,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자, 을하고 둘이 뭘 했냐면 명의신탁을 한 거야.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 알아요? 강행법규 위반해서 뭐가 돼?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뭐라고 불러? 요 갑을 뭐라고 부르죠? 예, 신탁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 수탁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왔죠? 그럼 요건 무효잖아. 그럼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103조 무효 아니니까 돌아가야죠. 힘들어요? 그럼 가. 힘든데 뭐 가야지 어떻게. 나도 힘들어. 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이요. 이게 하루내 수업이요. 이게 목이 쉴 날이 없어. 참, 웬만하면 이것도 안 부탁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봐봐요. 을이 이게 봐봐. 명의신탁이죠. 강행법규지. 무효지. 그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야지. 아이 미친 새끼. 아니, 자, 화가 나네. 얘가 뭐예요? 팔았어. 매매한 거야. 도둑놈이지요. 그렇죠? 근데 얘가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안 거야. 악이자. 또는 모르고 살 수도 있지. 선이자. 근데 명의신탁은 앞에가 명의신탁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 기억나? 비통착사가 갑과 을과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근데 팔았죠? 팔았잖아. 얘가 뭐만 선이 악이일 때 얘가 비통착사강이지. 그러면 선이면 얘는 보호가 돼. 그럼 얘가 악이면 보호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아들어요? 누구만 보호해?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근데 얘 명의신탁은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보호시켜. 왜 그러냐면 이게 세금과 관련돼 있다고. 여러분들 종부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야? 공시지가 6억이야? 언제부터 6억이야? 9억. 9억이라고. 알겠죠? 근데 부부가 따로따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 9억, 여기 9억. 최소한 공시지가가 16억이 넘을 때 나오는 거라. 왜? 둘이 부부끼리 나누니까.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러면 얘들이 그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10억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빼돌린 거야, 하나를. 그럼 얘가 8억으로 떨어지면 안 나오겠지. 종부세가. 그러니까 얘한테 넘긴 거 아니야. 국가가 그걸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왜? 너 있잖아. 수탁자가 팔았을 때 얘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인정해 버릴 테니까 너 맡기기만 맡겨봐. 너 소유권 못 돌아간다 하고 경고적 의미를 주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명의신탁만 선악을 불문해. 기본적으로. 알겠죠? 비통착사강은 뭐 해야 되고? 선이야 되고. 명의신탁은 삼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된다. 그러면 하나 얻어갔네? 아직 안 배웠는데. 명의신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의신탁은 삼자가 뭐다? 선이다, 악이다. 따지지 않는다. 자, 근데 봐봐. 병이 삼자죠? 삼자가 뭐라고 했어? 을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 보여요? 요것도 미친놈이네. 얘가 적극가담한 거야. 적극가담해서 빼돌린 거죠?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가 돼버리지.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유효한 뭐이죠?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에 을이 이를 임으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명의신탁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적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탁자가 재산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자에게 돌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먹어본 거 아니야, 해먹은 거. 그죠? 그럼 당연히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 3번, 4번, 5번을 묶어서 이건 오케이요. 맞는 지문이라고 알겠죠? 맞는 지문인데 묶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10번 가볼까요? 통정허위로 가보자고. 이제 통정허위. 통정허위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 기억나요? 이거 갑하고 을하고 여기 A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온 거. 그 다음에 통정은 누가 한 거야? 갑하고 을이 통정한 거. 얘가 선이면 얘는 보호받을 수 있죠? 악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통모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보이죠? 자, 을은 그 사정을 음해 모른다. 이게 뭐야? 선이 병이네.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있었어요. 선이 취득. 아, 여기는 뭔가 저당권이네. 미안해. 선이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저당권 유효 무효? 예, 유효지. 선이잖아.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번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위반? 예, 108조. 103조가 아니라고. 통정으로 무효지. 여기 혹시 103조로 무효다 그러면 X. 103조 무효 아니에요? 통정으로 무효. 통정으로 무효.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갑은 자,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진정명의가 들어오죠. 예, 자기 거니까. 자, 병이 과실로? 과실로? 얘는 선이면 되죠?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된다. OX. O. 왜? 예, 선이면 되는 거지. 요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예, 불문이라고. 얘는요. 그래서 여기 모르고란 말 봤죠? 선이니까 병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병이 저당권 실행으로 병이 저당권 실행했네요. 갑에게 손해가 발생이 된 경우에 답은 갑은 을에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지금 소유권 잃었잖아요. 자,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자,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해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부당이득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4번과 5번은 같은 문제예요. 정답은 몇 번? 5번인데 여기다 있다만 바꾸면 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또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문구야. 같은 문제예요. 근데 5번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 거지. 4번은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과 5번은 같은 문제네요.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11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사람이 있고 보호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이죠? 우리가 애호라는 거 외웠나? 그렇지. 자, 후추, 상해, 그 다음에 뭐요? 일손이 무익하다. 그럼 얘는 보호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후자가 뭐예요? 후순위 제한 물권자. 애왔나? 후순위 제한 물권자. 익힘장에도 있잖아요, 그거. 요건 뭐야? 추심. 요건 상속인, 해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얘가 뭐야? 수익자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익자 보여? 3절 위안계약에서 수익자는 보호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나머지 보이잖아요. 가압류권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등기권자, 가압류권자. 그렇죠? 그럼 또 써볼까? 또 누구요?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있나? 압류한자. 압류한자. 그 다음에 경락받은 사람, 경락인. 알겠죠? 또 들어왔나? 파산. 파산, 관제인. 이 사람들은 다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 그래서 같이 요게 지금 20 몇 회예요? 3회 때 26회 때 나오고 그 뒤로 4년간 안 나온 문제라 한번 염두를 두고 갈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라고. 됐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아까 그 종부세 있죠? 주택은 6억이랍니다. 알겠죠? 6억. 아니, 잘못되면 안 되니까. 주택은 종부세가 6억이네요. 보니까. 예전에 9억이었거든요. 근데 6억으로 다운 시켰나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쪽쪽 빨려고. 농담이에요. 알겠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알겠죠? 이걸.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는 거 보여요? 착오 12번 문제예요. 착오 보였어요? 그러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의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란 말 보이죠? 자, 이건 뭘로 가야 돼? 동기에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내가 의도한 거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건 뭐야? 동기에 착오죠? 그럼 동기에 착오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에 착오가 뭐 하면 표시됐거나 또는 뭐야? 유발이 됐다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채무자가 소유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어요. 보여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 쓴 거지.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있었나 봐. 그럼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착오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봐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압류 등기가 또 무효라는 거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착오를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착오가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본 거야, 판례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었나 봐.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또 거꾸로 원인무효야. 그럼 당연히 가압류 등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안 나오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상대방에서 유발 동그라미 동기의 착오 보이죠? 표시되지 않더라도 포인트.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유발이 포인트지.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거 중과실. 그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라고 돼 있죠? 이건 뭐야? 중과실 있잖아요. 자기가 다 떼어봐야지. 이해돼요? 그럼 이건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이게. 근데 중개사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란 말 나오잖아. 그러면 취소할 수 없어. 중과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럼 취소할 수 없다고.
근데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중개사를 통해 이렇게 나오면 통해. 그러면 취소할 수. 이제는 있다고.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아이고 계속 없대. 이해 되겠어요? 요거 세 개 외워라고 했잖아. 판례.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여기 봐봐. 매수자가 중도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어. 적법해제. 기억나? 그러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봐봐. 이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매도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잖아. 그렇죠? 근데 매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뭘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버린다고. 그래서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손배를 면하기 위해서. 이거 요 근래 계속 나왔던 문제라고. 매도자가, 이거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면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아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12번 문제. 여기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문들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13번 차고 와봐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 보여요? 해지했죠? 그럼 매수자가 계약을 해줬더라.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적법 해제. 착오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여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된 거야 지금. 자, 착오자가 이제 다 틀린 거지. 요건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지. 그게 중요하니까.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했죠. 취소된 의사표시를 인하여 손해를 입었나 봐. 상대방이. 그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착오는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불법이 아니라니까. 없다고.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지만 착오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알아듣죠? 자, 민총은 무조건 잡아라니까 8개를 맞춰야 된다니까. 민총은 어떻게든. 어차피 여러분들 못하는 게 물권이잖아요. 물권 못해 여러분들. 그죠? 저당권 가봐. 완전히 가불어. 알겠죠? 유치권은 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중요해. 그렇죠? 아니 착오는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손배가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사기나 강박은 불법이 아니야. 예, 불법이니까 손배가 나와 안 나와? 여기는 나온다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착오의 의사표를 표시한 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예요. 그럼 아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착오를 다룰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X. 네 번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이네. 이용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 봐봐. 여기 중요해.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과실은 취소가 안 되잖아. 근데 중과실이 있는데 이걸 상대방이 이걸 알고 플러스 이용을 하면 이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취소가 돼 안 돼? 이건 된다는 거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지문들. 지금 2번, 3번, 4번, 5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중대한 과실을 보이죠?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유지하는 사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요? 유지.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중, 부, 과, 유. 중요 부분은 뭐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중과실은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외워놔야 돼요. 이거 필이 들어갑니다. 중부과유, 중부과유. 알아듣죠? 꼭 외워야 되는데. 외워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13번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인데 13번도 2, 3, 4가 워낙 중요해요. 워낙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14번.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 보인가요? 1번에 사기나 강박, 소송행위, 소송 보여요? 자, 공통점 갈까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 소송행위 안 된다. 가족법 안 된다. 상법행위, 상업적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비통착삭은 적용 안 돼요. 시간이 넉넉하면 꼼꼼히 풀겠는데 중간 모의고사라니까 해설 또 나가 있잖아요. 알죠? 자, 나중에 기출문제 막 풀고 할 때 돈 내고 들어. 알겠죠? 공짜잖아. 공짜는 좋아서 다 듣는데, 그죠? 나중에 돈 내고 들으세요. 그럼 반절밖에 안 남는다. 배볼을 크게 가죠. 알겠죠? 그게. 자, 1년 만에 끝내야 되잖아. 자, 대리의 기망행위로 보여요? 대리행위 기망이야. 상대방은, 그죠?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대리인만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라고 했잖아요. 아니, 대리인이 나오잖아. 대리인이 기망했대잖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이냐고. 대리인만 나오면 대리인이 이중가담, 적극가담 뭐요? 무조건 뭐요? 적극가담. 그렇죠?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 그럼 뭐요? 무조건 취소. 그렇죠? 대리만 나오면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말라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얘가 답이지. 자, 강박이요. 근데 뭐라고? 강박은 원래 뭐요? 원래 취소요. 뭔 유효요? 일단 취소할 수 있죠? 강박은 원래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박탈이지. 그럼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예, 무효로 간다고. 알겠죠? 강박은 원래 취소사인데 완전히 박탈, 의사 무능력.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 자, 교환계약 보이죠? 여기 시가 보이지? 아까 시가는 뭐라고 했어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자, 3자 사기 보여요? 3자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3자 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상할 수가 없대. 상할 수가 없어. 그럼 상할 수가 없다면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원래 3자 사기는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되잖아요. 여기 봐봐. 갑, 을, 여기 병이 사기 쳤잖아. 둘이 계약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취소권자잖아요. 취소하고 싶어도 얘가 뭐 해야 돼? 상, 알, 수. 얘가 사기 쳤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갑이 취소하잖아요. 근데 얘가 선이 플러스 뭐야?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얘는 손해를 본 게 있잖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가 누구예요? 여기 갑.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거죠. 응? 여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지문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15번. 자, 사기. 그러면 사기에 의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틀린 거라고 찾는 거라고 그랬죠?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 보여요?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근데 뭐 했어요? 고지했어 안 했어? 요거 고지 의무가 있는 거잖아. 요거 뭐라 그래? 부작위. 부작위죠? 그러면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아파트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됐어요. 1번, 2번 연결해가지고 같이. 분양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톤을 조성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다소 과장한 선전 광고를 한 것은 기망행위다 아니다. 기망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를 분양할 때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 예, 수익률은 기망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27회 때 나온 문제예요. 정답이 됐던 문제고. 그다음 4번에 제3자 사기 또 나왔네요. 3자 사기 동그라미. 표의자는 상대방이 뭐라고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자 상이 상할 수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대리인 또 나왔네. 대리인. 이거 대리인 기망 보이죠? 대리인 기망 나오면 끝을 봐.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자, 16번 대리로 옵니다. 자,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주는 아마 내가 아파서 못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게 틀린 거. 1번 법정 대리인, 법정 보이죠? 복대리는 이무대리인다 아니다? 이무대리예요. 복대리는 항상 이무대리예요. 복대리는 항상 이무대리인입니다. 보이죠? 법정 대리가 뽑든 이무대리가 뽑든 복대리는 무조건 이무대리. 자,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는 등기 신청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걸 쌍방 대리라고 했죠? 그 쌍방 대리가 가능한 거 뭐였죠? 옆에 쓴다면 등기 신청을 먼저 뽑아 1번에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툼 없는 거, 다툼 없는 채무이행. 세 번째 뭐라고요? 등기 신청. 요런 것들은 뭡니까? 세 가지는 애와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것 말고도 많은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제한 규정 외에. 자, 여기 요거 조심해라고 했죠.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을 이해관계 다른 두 사람을 대리해 산 요건 입찰은 유효 무효? 무효. 경매 10원만 높이 써도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 사람을 대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유임장을 제시했다 보여요? 그럼 유임장을 제시했다라는 건 현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그러면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이건 다른 말로 뭐래요? 현명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이 체결에 포괄적 대리권을 주양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순행할 권한은 있지만, 맞네 여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틀렸네요.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죠. 단 뭐는 없어 밑에 쓴다면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돼 안 돼? 해제 취소권은 없지만 잔금을 받거나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전혀 버릴 거 없다는 거 아시죠? 자, 17번 대리권의 범위가 나왔는데 보이죠? 다 몇 번이야? 5번. 5번을 체크하면 돼요. 5번이요. 근데 이무대리죠.
미등기, 부동산 등기하는 거, 이건 뭐야? 보존행위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했다. 이건 뭐예요? 보존행위 가능하죠? 무제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얘도 보존행위. 자,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뭘로 바꿨어? 이자, 요건 뭐예요? 아니, 계량이야, 계량. 계량행위. 계량행위. 요거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로 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처분행위야, 이런 것들은. 사채, 주식으로 돌리면 돼, 안 돼? 주식. 주식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주식도 안 되고 사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만 나오면 좀 쉽죠. 시간 안배 문제라고 봐요, 이건. 알겠죠? 시간 안배. 2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 아까 예를 들면 12번, 13번처럼 그럼 시간 안배 문제를 넣어줘요. 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적어요, 많아요? 많이 적어. 시간 안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건 나올만 해, 안 해? 해. 그렇죠? 자, 대리권의 범위 제한입니다. 자,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기한이 뭐했다? 도래했네? 그럼 요건 내가 요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다. OX X 이거 뭐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지.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돼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고. 허락 안 받아도 돼. 내가 요거 그 본인 통장에서 빼가지고 대리인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 판례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봐볼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의무대리인이 의무대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지하면 돼, 안 돼?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네요. 자,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 수인이래요. 각자가 나왔네. 되죠? 원칙은 뭐라고요? 각자. 예외는 공동. 각자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 있죠?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죠? 요건 무제한이죠? 요 두 개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만. 자,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20번. 아이고, 아니다. 마음이 급했어. 자, 19번. 자, 복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내가 다시 중개사 과목을 다시 해라 그러면 저는 공시법 할 거예요. 진짜로. 자, 원래 민법을 하면 돈을 좀 더 주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하게 됐는데, 역사적 일이 처음이야. 여러분들 모를 거야. 옛날에 있었던 회사 내가 방문각에 있을 때 처음에 공시법으로 강의했거든. 민법을 강의했는데 제가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체력이 딸리니까 민법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공시법을 해달라. 공시법으로 계약을 하고 강의를 했다고. 근데 1년 만에 1년이 아니 2년 만에 민법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결국 민법으로 바꿨어. 이게 본사에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법을 했거든요. 계속 강남에 있다가. 그래서 노량진 가면서 민법으로 바꿨는데 민법으로 한 8년 했나? 9년? 거기서 방문각에서 계속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매가 오면 3일만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이게 뭔 지랄이니? 너무 많은 거야. 다른 선생님도 다 4일 하는데 나만 냅다 5일에다가 맨날 또 뭘 이렇게 많이 깔아가지고 이게 알아듣기나 해? 뭐 픽픽 다른 소리만 했어. 자, 막판 연자 복대리죠.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해?
얘 틀렸네. 그럼 요거 답이죠. 그럼 물어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요? 싸불고 싶어. 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냐?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돼? 본인의. 정신 못 차려. 자, 그럼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해요. 권리 의무가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무대리는 보이죠? 이무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하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때 무슨 책임을 져? 선임과 감독 책임. 똑같아. 선임과 감독이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들이도. 자, 본인의 지명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지명을 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시켜라 그랬으니까. 무슨 책임만 져? 감독 책임만 들어오는데 복대리는 자,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더 붙일 테니까. 자, 대리에 보시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대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에 한다. OX. 아마 쉽게 가려고 답을 1번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 끝. 알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놔야죠. 2번. 숙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보이죠?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해? 이용. 아까 보존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무제한. 이용과 계량은 변하지 않는 범위 이용. 보여요? 오케이. 세 번째,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자, 심부름꾼요.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왜? 사자는 대리야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판례입니다. 이건 체크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보이죠? 대리권은 어떻게 돼? 소멸한다. 뭐뭐 외워야죠? 성, 그 다음에 종료, 철회. 알겠죠? 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 종료, 철회 이렇게요. 대리 수인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각자가 대리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아셨죠? 대리까지 지금 들어온 거고 여기에 지금 내가 중간고사에 넣지 않았던 게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요. 문제가 40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20문제를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무권 대리하고 무효 취소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하고 그냥 무효 취소 넣고 물권법하고 계약법 있죠? 거기서 몇 문제를 갖고 올게요.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혼자 풀었으면 금방 끝냈을 건데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 나중에는 꼭 기말고사를 혼자 풀어야 될 것 같아. 숨어서.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